좀 더 생각해 볼게요. 좀 더 알아보고 전화 드릴게요.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상담자는 능숙하게 환자와의 상담을 이끌어 나가고 속으로 다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환자는 예상과 다르게 나오죠. 환자에게 충분히 치료에 대한 설명을 한 것만으로 치료 동의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장 파트너 강사 김도연입니다. 이번 주제는 환자를 사로잡는 클로징 비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상담자의 목표는 당연 환자가 치료 동의를 하게 만드는 거죠. 많은 상담자분들이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거지? 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설명을 끝내고 질문에도 답해드렸고 환자가 충분히 이해한 것 같은데 막상 환자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죠. 이는 많은 상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설명만 충분히 했다고 해서 환자가 치료를 결정할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담에서는 결국 환자가 마음속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죠. 첫째, 개인적인 필요와 욕구입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치료인가 하는 것. 둘째, 다른 대안들과의 비교입니다. 다른 치과에서는 어떻게 할까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죠. 상담자는 환자의 선택의 순간에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하여 결단을 돕는 간결한 한 방이 필요하죠. 첫 번째는 원장님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이 상담하는 원장님의 실력에 대해 확신을 바탕으로 상담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런 확신은 환자에게도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신뢰를 줄 수 있죠. 두 번째, 상담 결과가 나쁘더라도 평정심을 유지하라. 아무리 뛰어난 상담자라도 모든 상담을 성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 상담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상담까지 그 영향을 끌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거절을 당했을 때 왜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지? 하고 자책하게 되면 다음 상담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것이 환자에게도 전달됩니다. 따라서 결과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치과의 진료 철학에 대한 신념이 필요합니다. 로이스 그룹 운영 철학을 되새겨 소신을 가지고 우리 치과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치과의 진료 철학에 대한 믿음이 상담자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 환자와의 관계를 종결짓는 것으로 단정 짓지 말아야 합니다. 치료 동의를 했던, 하지 않았던 그 환자는 다음에 또 볼 수 있다는 것과 그 환자를 소개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고객님 주위에 저희 치과 소개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더 잘해드릴게요. 이렇게 조금 더 적극적인 클로징으로 연결하는 거죠. 환자를 사로잡는 클로징 멘트 비법 궁금하시죠?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의 랭거의 실험에서 보면 요청을 한 후 이유를 제시할 경우 94%의 사람들이 흔쾌히 승낙을 했다고 합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5장만 복사하려고 하는데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라는 A 질문에는 64%가 승낙을 했고 제가 복사기를 먼저 써도 될까요? 왜냐하면 급한 일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한 B 질문에는 94%의 사람이 승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왜냐하면과 그 다음에 따라오는 합당한 이유의 사이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진 연상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상대는 저절로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에 충치치료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생활로 바쁘시기 때문에 치과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임플란트 꼭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실수록 잘 씹어 드셔야 소화가 잘 되어 건강에 좋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치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멘트에 왜냐하면의 매직 언어를 넣어서 만들어 보세요. 설득의 심리학으로 유명한 로버트 치알드니에 의해 입증이 된 실험 결과인데요. A는 나는 미국 암협회에서 기부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부를 부탁드립니다. B는 나는 미국 암협회에서 기부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부를 부탁드립니다. 1페니만이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험 결과 A는 28%가 승낙, 1페니만이라도의 말을 덧붙인 B의 경우는 50%가 승낙을 했습니다. 치과에서도 환자가 비용이나 시간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 많죠? 이때 이것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라는 접근법은 큰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느끼는 환자에게 작은 시작을 제안하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꺼번에 모든 치료를 하기 부담스러우시면 왼쪽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이러한 접근은 환자가 부담 없이 결정을 내리도록 돕고 결과적으로 치료를 시작하게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많은 상담자들이 최선을 다해 신안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단골 환자가 적다고 하는데요. 목돈을 투자해 마케팅과 홍보를 할 때만 반짝 신안이 늘어날 뿐이죠. 이 문제의 원인은 환자를 승자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승자가 된 환자는 다른 치과가 들어오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인간의 행동 기준을 설명하는 손실회피 이론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손실회피 이론은 이익보다 손실을 더 가중하게 느낀다는 뜻으로 인간은 이익을 보기 위해 행동하기보다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행동한다라는 이론인데요. 그래서 환자가 이 치료를 결정하지 않았을 때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손실을 자연스럽게 인지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치료를 하지 않으면 다음에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조기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내리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환자가 결정을 미루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이 상담자에게 중요한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시 치료비나 진료 부분을 더 요구 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네, 해드릴게요가 아니라 특별히를 강조해주세요. 원장님께서 환자분에게만 특별히 배려해드리라고 하시네요. 라는 배려라는 말과 함께 우리 치과에서 고객님께 이만큼 배려해서 더 잘 해드렸다 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소개 환자 많이 부탁드립니다 라고 쉽게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능력 있는 상담가, 즉 세일즈를 하는 사람은 심리학을 같이 공부한다고 하죠.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 상담 능력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없이 무작정 상담에 임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지름길을 좋아하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상담자가 가질 마음가짐에는 지름길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담자 스스로가 상담 노트를 적으며 깨우치는 시간이 필요로 하죠. 이런 과정이 성숙되면 높은 병원 매출과 함께 원내 상담자의 가치와 존재감이 자연스럽게 커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치과인이 되도록 항상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